자, 지난 시간에, 자, 지금부터 3장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3장 수학적 모델링 상태방정식에 대해서 쭉 그 전개를 해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첫째, 선형 시스템에 대한 상태 공간 모델링이 무엇이냐, 그 개념을 먼저 얘기했죠.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 스페이스 모델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간단한 2차 시스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죠? 예.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이런 전달함수 개념을 끌어냈었죠.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는 n차의 미방을, 2차 미방의 예를 보여주고 있지만 n차 미방에 대해서 어떤 상태 변수를 정의하죠. 이렇게. 상태 변수를 정의해서 이 정의된 상태 변수에 따라 대하여 1차 열림 미방이 나오게 되고, 이 1차 열림 미방을 A, B, C, D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한 형태가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상태 공간 표현이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또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나왔던 내용이 전달함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입력과 출력 사이에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되는 분모의 다항식, 그다음에 분자의 다항식, 그러니까 S의 다항식이죠. 다항식. 분자는 보통 상수지만 분자도 S의 다항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죠. S의 다항식. 어떤 다항식으로 표현된다는 거거든. 그럴 때, 이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전달함수를 가지고 이 상태 방정식을 끌어내는 과정. 그죠? 이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방정식이 주어졌던 얘기는 A, B, C, D 이 네 개의 매트릭스 행렬식이 주어졌던 얘기인데, 상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상태 공간 모델이 주어졌을 때 이거로부터 우리가 전달함수를 끌어내는 과정. 이게 이제 3장의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보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다. 어떤 수학적인 모델, 어떤 피지컬 시스템에 대한 수학적 모델에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다. 첫 번째, 전달함수 트랜스펑션 어프로치, 전달함수 방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어프로치, 상태 공간 방법이라는 것이 있다. 전달함수의 중요성은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특히 주파수응답 해석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인 가정은 선형 시불변 시스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기본적인 가정이죠. 기본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함수를 끌어냈다는 것은 일단 선형 시스템으로 가정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얘기는 그 미분방정식의 개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보통 이제 타임 도메인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상태 방정식은 그냥 미방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 n차 미방을 1차의 열림 미방으로 변환된 형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기초자정도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다변수 시스템에 대해서 확장 이용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입력, 그죠? 요 U가 입력이고 이게 입력이에요. 입력. 그리고 Y가 출력이에요. 출력. 이게 출력인데, 이 출력이 단일 입력, 단일 출력이 아니라 멀티 입력, 멀티 출력,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인 경우에도 이 상태 방정식의 폼은 변하지 않죠. x equal ax plus bu, y equal cx plus du라는 이런 상태 방정식의 형태가 변하지 않지. 단 입력과 출력의 디멘전, 그 다음에 A, B, C, D 매트릭스의 그 사이즈가 변할 뿐이죠. 근데 전달함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전달함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입력이 한 개고 출력도 한 개다. 그럼 전달함수 한 개지. 딱 한 개인데, 만약에 입력이 두 개고 뭐 출력이 두 개다. 그럼 전달함수가 일반적으로 네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함수 여기 이렇게 두문물의 분자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없죠. 이런 걸 네 개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 그런 좀 한계는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거든. 여기서 다변 시스템으로 확장 이용해야 되는 얘기는 어떤 수학적 폼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역시 이제 이런 상태 방정식 형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 해석은 여전히 전달함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전달함수. 결국은 이제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전달함수에 기반한 그러한 해석, 그 다음에 설계 방법론을 뭐 3장, 4장 이후에 4, 5, 6, 7, 8, 9, 10장까지 이제 계속 전개가 되는 거죠. 상태 온감 모델에 의한 제어기 설계는 그 12장 이후에 나오는데 그 학부 자동제는 잘 다루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1번이 훨씬 중요하지. 1번이 훨씬 중요한데 보통 이제 이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가지고 어떤 제어 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문제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대화원 과정, 뭐 최적제어라든지 비서정제어라든지 그런 어떤 어드밴스드된 그러한 컨트롤 과목에서 주로 2번을 주로 선호하죠. 선호. 그러니까 뭐 1번, 2번, 1번보다 더 좋은 방법이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의미가 있고 각각이 다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A절에서는 교과서 이런 예제가 나와 있잖아요. RL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RL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KVL에 의해서 이렇게 1차 미방으로 될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라플라스 역변환에 의해서 이렇게 응답을 구할 수가 있죠. 이건 일반적인 1차 시스템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일렉트리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RL 또는 RC 이렇게 소자가 두 개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보통 이제 1차 미방으로 나타나고 RLC 이게 소자가 세 개 있는 경우는 2차 미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미케니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케니컬 시스템은 보통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면 입력 힘에 대해서 출력 변이는 2차 미방이죠. 근데 입력 힘에 대해서 출력 속도는 1차 미방이죠. 속도를 생각하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미케니컬 시스템도 이렇게 2차 미방은 예, 그 입력 F에 대해서 출력 Y가 2차 선형 미방의 관계를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떤 구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KY가 보통 0이고, 화이트 프라임 속도, 우리가 속도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CV 이런 식의 이제 1차 미방, 속도에 대해서는 1차 미방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 이런 경우가 이제 미케니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죠. 또 다른 예를 들 수도 있지만은 어떤 움직이는 뭐 자동차 속도 제어 모델일 때는 보통 이런 모델을 쓰죠. 예, 간단한. 또는 위성의 그 스핀 자세 제어 같은 문제도 보통 이렇게 1차 모델로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 네, 그래서 일반적인 1차 미방의 솔루션은 이렇게 자연응답과 강제응답의 조합으로서 표현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칙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 뭐 이런 거 몇 번 풀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딱 그냥 각인이 되지, 그냥 각인이. 예, 아주 패턴이 돼 있죠. 1차 미방, 2차 미방은.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1차 미방에 대한 솔루션, 그 다음에 2차 미방에 대한 솔루션, 물론 2차 미방에 대한 솔루션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거의 축소판이 1차 미방이기 때문에 결국 2차 미방에 대한 솔루션을 제대로 이해하면 1차 미방은 사실 그 포함하는 개념이지. 그래서 그 2차 미방에 대한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뭐 정말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겠다.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형 2차 미방 나오는데, 선형 2차 미방이 주어졌을 때 이제 상태 방정식을 끌어내는 이제 아주 간단한 과정인데, 2차 미방이면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렇게 RLC 전교회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MCK 미케니컬 시스템인 경우, 이렇게 이제 어, 미케니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싱글 바디인 경우, 싱글 바디. 그리고 전기회로 같은 경우는 싱글 룹, 그러니까 이제 페르프 하나,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2차 미방 하나가 딱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근데 이제 미케니컬 시스템도 여기 이제 매스가 이렇게 이제 확장될 수가 있죠. 충분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M2가 달려 있고 또 여기에 뭐 또 M3가 달리고 이렇게
뭐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물론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면 자동차 그 저기 서스펜션 시스템, 자동차 그 서스펜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를 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안락감을 느끼는 게 서스펜션 설계에서 가능한 거거든. 서스펜션 시스템은 나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는데, 보통 옛날에 누가 그러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32좌이도 모델링을 해서 보통 푼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매스와 스프링 이 연결이 32개. 32개의 또 시리얼뿐만 아니죠. 시리얼과 패러럴. 시리얼 패러럴 이용돼 가지고서 그런 이제 어, 럼프드 매스의 연속으로서 럼프드 매스의 조합으로서 메케니컬 시스템을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이 바디 하나하나에 대한 2차 미방이 나오고, 이 바디와 바디 사이에는 커플링 텀들, 동적 연선 텀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바디 개수만큼의 2차 미방의 열림 2차 미방으로 표현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간단한 이 싱글 바디에 대한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기 회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기 회로도 이렇게 RLC 싱글룹 회로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제 전기회로의 회로망이 계속 확장돼 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전기회로 뭐 전기전자공학 개론이라는 거 들어놨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 계속 뭐 룹이 또 아래를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싱글 룹 하나, 이것도 룹 두 개, 룹 세 개, 이렇게 더 확장 가능하죠. 근데 이 각각의 그 페르프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KVL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거든. 키로프의 볼티지 로우를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룹에 대해서 2차 미방이 2차 미분 방정식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룹에 대해서, 두 번째 룹에 대해서, 세 번째 룹에 대해서 2차 미방, 2차 미방, 2차 미방. 그럼 이제 2차 미방의 열림 미방으로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떤 수학적 모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확장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싱글바디, 미케니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싱글바디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전기회로 같은 경우는 싱글루프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집을 짓기 전에 집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뭐 벽돌 쌓는다고 하면 벽돌 한 장, 그렇잖아. 벽돌 한 장 한 장이 중요하잖아. 벽돌 한 장 한 장이 부실하면 벽돌 쌓았을 때 그렇잖아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집이 뭐 1층이든 2층이든 결국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결국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케니컬 시스템도 그렇고 일렉트리컬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하부 단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직렬, 병렬, 직렬, 병렬로 쭉 연결돼 가지고서 이제 거대한 네트워크, 전개로는 보통 그 네트워크라고 하고, 메케니컬 시스템도 그런 의미에서는 MCK, 매스 스프링 댐퍼의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저기 우리 여러분 지나다니면 저기 한강 다리 같은 거, 성산대교 같은 거 보면 그 아치 보면 이제 계속 빔의 연속으로 쫙 돼 있잖아요. 뭐 그런 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예. 조금 격길로 샜는데, 여러분들이 2차 미방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2차 미방 간단하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2차 미방이 그 집을 짓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벽돌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벽돌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집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상태 변수를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포지션을 보통 X1으로 잡고, 그 다음에 벨라시티, 속도를 X2로 잡고, 이렇게 잡는 게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편하죠. 예? 꼭 근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를 따지면은, 자, Y 프라임이, 그렇죠? X1 프라임, X2 같잖아요. 인과관계잖아요. 위치 미분은 속도잖아. 그러니까 이런 1차 미방을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저 X1, X2를 오리지널 미방에 딱 대입을 하면 두 번째 1차 미방을 또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1, X2의 상태 변수로 이루어진 그 스테이트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때 A 매트릭스, B 매트릭스. 출력을 X1으로 출력을 잡는다면 C 매트릭스는 이렇게, 여기 잘못됐죠? 1이 아니라 B가 되겠죠, B. 그죠? 여기 B라고 썼으니까. 그죠? 네, 이렇게. C 매트릭스는 1, 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 모델이라는 건 결국 스테이트 벡터에 대해서 A, B, C 매트릭스를 끌어내는 과정이다. 네, 그런 얘기죠. 네.
뭐 요걸 이해하면 상대방 정식 거의 이해한 거야. 예, 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너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이건 이제 선형대수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뭐냐를 정의하는 건데,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그 smallest set of linearly independent system variable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독립인, 선형적으로 독립인 최소한의 그 variable, 변수의 세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은 n차 미방이면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n개라고 딱 나오는 거죠. 2차 미방이면 스테이트 베리어블 그 상태 변수 2개. 미케니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포지션, 벨라시티 2개. 악셀레이션은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안 된다고 했지. 왜? 종속되기 때문에. 뭐 지난 시간에 간단히 이렇게 체크해봤잖아.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결국 크게 보면은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과 아웃풋 이퀘이션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다죠. 그게.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다고 아웃풋 이퀘이션은 사실은 이제 그 스테이트 중에 뭐를 출력을 잡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상태 공간 표현의 일반식은 이렇게 A, B, C, D 매트릭스로 표현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 얘기가 이제 그래서 바로 이제 3회 사절에서 이제 상태 공간 모델 예제가 나왔었는데 투매스 시스템이죠. 투매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매스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미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F 예, 그쵸. F1 0인 경우죠. 그쵸. 지금 이제 여기에 M안을 갖다가 M안을 익사이팅하는 어떤 입력 F1이 지금 없는 그런 경우죠. 두 번째 매스에는 F라는 외력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미방은 이렇게 이제 2차 미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투 매스니까 각각 매스에 대해서 F 고 MA라는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서 각각에 대해서 2차 미방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2차 열림 미방을 결국은 이렇게 1차 열림 미방으로 변환하는 과정이죠. 그럴 때 첫 번째 매스에 대해서 첫 번째 매스의 변이 X1에 대해서 우리가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했죠. 복잡하게 뭐 인테그랄 표현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X1을 G1, X1 프라임, X1 닷을 G2, 그 다음에 X2를 G3, 그 다음에 X2 닷을 G4 이렇게 정의하면 자, G1 프라임은 G2가 되고 G3 프라임은 G4가 되고 G2 프라임, G2 닷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여기서 끌어올 수 있죠. 여기서 그죠? 이렇게 끌어올 수 있고 그죠? 예. G1, G2를 딱 G1, G2 그 다음에 X2는 뭐예요? G3죠. G1, G1, 2, 3, 4를 갖다가 첫 번째 미방, 두 번째 미방 집어넣으면 두 번째 1차 미방, 네 번째 1차 미방 이걸 얻을 수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1차 미방 4개, 그러니까 4원 열림 미방, 4원 열림 미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하면 이렇게 A 매트릭스는 4x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 매트릭스는 이제 요건 이제 입력이 만약에 요 입력이 이렇게 U1, U2 두 개라면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제 F1, F2 2 인풋이라면 B 매트릭스는 4x2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들이 따져보고 그 다음에 M안의 출력을 M안의 변이를 갖다 출력으로 삼다면 자 이렇게 출력 방정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숙제니까 잘 따져보도록 하고 예. 항목은 이 두 가지, 두 개만 숙지를 하면 되겠지. 3회 4절에서는. 그 다음에 3회 5절에서는 이제 전달함수를 이제 상태 방정식으로 이제 컨버전, 변환하는 과정인데, 주체적으로 얘기하면 맨랩에서는 이렇게 TF2 SS 펑션을 이용한다는 거거든. 그럼 이제 ABCD 매트릭스를 쫙 선출해 주죠. 예. TF2, 여기서 뉴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는 뭐냐면 결국 이제 뉴머레이터 분자, 디노미네이터 분모의 다항식의 개수를 벡터로 정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뭐 전달함수가 이렇게 ds분의 ns 2차 싱글 바디 2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s 스퀘어 a1s 플러스 a2분의 b다. 그러면은
여기 분모의 다항식 개수는 1, A1, A2잖아. 분자의 다항식 개수는 상수밖에 없죠. 그냥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뉴머레이터는 그냥 이렇게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B. 디노미네이터는 개수를 정해주면 1, A1, A2.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입력해주고 TF2SS에 뉴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를 써주면 그렇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거 해본 학생들은 뭐 다 했겠지만 아직까지도 맨랩을 거부한 학생들은 아직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TF2SS 뉴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 주고 리턴하면 그럼 A, B, C, D를 쫙 내주죠. 이렇게 결과를 리턴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거 그 순서를 쭉 적은 거거든. 그러니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N차 시스템이다. 그럼 분모가 이렇게 N차죠. N차. 이렇게 N차 나타났다 이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분모 분자 서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리지널 이퀘이션은 이거, 오리지널 미방은 이거겠지, 이거.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럴 때 y를 x1, y 프라임 x2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위치를 그러니까 포지션을 x1, 벨로시티를 x2, 악셀레이션을 x2 쭉 나가는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걸 특별히 이제 페이즈 베리어블 폼이다라고 명명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폼으로 되면 이렇게 n개의 열림 미방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n개 열림 미방. 응? 그러면 이걸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A 매트릭스는 이렇게 그죠? 가지런한 형태로 이렇게 그 바로 위에 1111이 쭉 보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익혀지는 거죠. B 매트릭스 싱글 인핀 경우에는 00000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XY 출력이라면 C 매트릭스는 1 00000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보통 짤막하게 SS representation of a dynamical system은 이렇게 스테이트 이퀘이션과 아웃풋 이퀘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맨랩에서도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지 결국. 이 과정이 결국은 뭐 매트랩에서는 이제 그 코드가 다 이런 걸 결국 거쳐가지고 이제 ABCD 매트릭스를 딱 연산해서 그러니까 ABC 매트릭스의 엘리먼트를 쭉 나열해주죠. 이렇게 나열해줍니다. 이번엔 반대로 이제 상태 방정식을 전달함수로 컨버전하는 과정인데 이 경우는 거꾸로 이제 맨랩에서는 이제 SS to TF 펑션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테이트 이퀘이션에 A, B, C, D 매트릭스를 입력을 해주면 누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의 다항식의 개수를 리턴해주죠. 그 과정인데 자 먼저 그래서 일반적으로 멀티아프 케이스를 보면 스테이트 이퀘이션은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 잘못했죠? 역변환이 아니 그냥 라플라스 변환이지 그죠?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벡터식이지만 이게 스케일러가 x 자체가 스테이트 벡터여도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이 라지 x 자체가 어떤 벡터일 것이고 초기치 x0도 또 벡터일 것이고 그걸 벡터 형태로 적어 놓은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웃풋 이퀘이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런 형태로 얻을 수가 있죠. 자, 이걸 정리하면 자, 스테이트 벡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된 스테이트 벡터 x 라지 xs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똑같은 과정이지. 여기서 이제 간단한 예로 만약에 초기치가 0이다. 초기치가 0이고 이건 이제 D 매트릭스는 이제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다이렉트리 가는 패스라고 했지. 이런 경우가 잘 없다고 했지. 이걸 0으로 가정하면 이렇게 입력 US와 출력 YS 사이의 전달함수는 이 부분이 되겠죠. 요게 결국 전달함수, 좀 지저분하게 되는데, 이게 전달함수죠, 이게 전달함수 GS가 되는데, 만약에 U가 싱글 인풋이고 Y가 싱글 아웃풋이다. 그러면은 이 GS는 그냥 전달함수 한 개가 되겠지, 한 개. 한 개가 되는데, 만약에 U가 2 인풋이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투 인풋, 투 아웃풋이면 이 전달함수도 2x2 매트릭스가 되겠지. 자, 여러분들이 이건 해봐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입력이 두 개예요.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을 하나만 잡는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 2장에 이런 예제가 있었잖아. 요게 출력을 잡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달함수는 U1분의 Y1, U2분의 Y1 이렇게 전달함수가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때는. 예, 이건 여러분 말로 할 수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으로 쭉 전개를 해봐야 돼. 예. 결국 이제 이거 C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의 디멘전에 따라서 요 이제 전달함수 GS는 전달함수 매트릭스가 될 수도 있고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인 경우에는 그냥 단일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 밑에 적었는데 만약에 투 인풋, 투 아웃풋인 경우에 여기서 M이고 이제 L인 경우에는 이렇게 자,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이거 안 끊어지네. 전화가 갑자기 왔네. 그래서 이렇게 U1분의 Y1 이거죠? 여기 보면 이제 어디 갔어요? 여기 전달함수 4개는 이렇게 되는 거죠. G11, G12, G21, G22 이렇게 되는 거죠. G11은 뭘까요? U1분의 Y1이 될 것이고 G12는 U2분의 Y1, G12는 G21은 U1분의 Y2, G22는 U2분의 Y2. 자, 근데 미케니컬 시스템 항상 이 대각성 비대각성분 항상 같다고 했죠. 같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같게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것은 트랜스 펑션 매트릭스 형태가 되는 거죠. 중간중간 질문하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너무 조용해서 좀 안 좋은, 나는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이게 입력 1, 입력 2에 대해서 출력 1, 출력 2인 경우에 2 인풋, 2 아웃풋인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전달함수를 끌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소 케이스 또는 이걸 뭐 사이소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시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ABC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ABCD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분모분의 분자 얻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SI 마이너스 이건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봐야 되는데 SI 마이너스 A 인버스 그 인버스 어떻게 해줄까요? 그럼 그거지? 디터미넌트 SI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SI-A의 인버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디터미넌트. 요 SI-A 자체가 또 N by N 매트릭스죠. 2차 시스템이면 2x2. 그러니까 A 매트릭스 사이즈에 따라서 A 매트릭스 사이즈가 2x2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SI-A도 당연히 2x2죠. 네, 아직 학습이 아직도 안 된 학생들은 이제 SI가 뭐냐 그런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디 갔어요? SI라는 것은 이렇게 아니 2x2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 만약에 아까 2차 시스템의 A 매트릭스 기억나나요? 이렇게 0, 1, 뭐 마이너스 A 이렇게 됐나? 이렇게. 그럼 SI-A를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역시 2x2 매트릭스가 되는 거지. 그거 인버스는 그죠? 디터미넌트 분의 어드 조인트 2x2의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잖아. 그죠? 매트릭스 엘리먼트 A, B, C, D가 있을 때 D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렇잖아. 그러니까 2x2의 어드 조인트는 직관적으로 금방 알 수가 있지. 근데 3x3만 돼도 그건 여러분들 따져줘야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보면은 그 3x3 매트릭스 경우에 따른 4x4. 왜냐면 왜 그러냐면 투매스 시스템인 경우에는 2차 위방 두 개니까 그 상태방 정식이 변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테이티케이션의 그 A 매트릭스의 디멘전이 4x4가 되잖아. 그러면 거기서 전달함수를 끌어내려면 4x4의 인버스를 해줘야 되잖아.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4x4 매트릭스 정도까지의 어드 조인트는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해야 되는 모양이다. 이거 느낄 겁니다. 뭐
예. 근데 그건 뭐 개념상 어려운 건 아니지. 그건 이제 그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의 개념만 알면 그게 A 매트릭스가 3x3든 4x4든 쭉 확장해 나갈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 계산 과정이 길면 또 중간에 실수할 확률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3x3 또 4x4까지는 어드 조인트를 구하는 것은 좀 해봐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달함수의 분모는 이게 결국 이제 요 디터미넌트 si-a가 전달함수의 분모가 되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전달함수의 분자는 요거죠, 요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든 투 인풋 투 아웃풋이든 결국 전달함수의 분모는 디터미넌트 si-a로 공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공통.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투 인풋 투 아웃풋인 경우에 여기 이제 전달함수가 4개가 나왔죠. 전달함수 4개가 나왔지만 G11, G1, G12, G21, G22가 나왔지만 그거의 분모는 디터미넌트 si-a로 동일하죠. 분모는 전부 동일하지. 분자만이 달라지지. 분자만이. 예.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모든 분모는 예. 디터미넌트 si-a가 된다. 결국 s의 다항식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분자는 이제 그 si-a 매트릭스의 어드 조인트에 따라서 결국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분모는 디터미넌트 si-a로 예. 디터미넌트 si-로 공통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 여기 전달함수의 분모 여기 전달함수의 분모를 디노미네이터에 d 그다음에 분자는 뉴머레이터에 n을 따는데 딱 봐도 디노미네이터는 디터미넌트 si-a로 공통이다. usually 뭐 d는 0이다. 만약 있다면 분자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다항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보통 이제 4장에서 얘기를 나오는데 보통 이제 특성다항식 또는 특성방정식.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특성방정식 또는 특성다항식이란 말을 하거든. 그 얘기 뭐냐면은 이 분모액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다항식을 이걸 특성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모의 근을 그 극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극점.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 전달함수 분모는 결국은 디터미넌트 si-a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선형대수 같은 데서 어떤 행렬의 여러분들이 아이겐밸류, 고유치 문제를 구해봤을 텐데 어떤 A 행렬 A의 고유치를 구할 때 뭐 고유치는 보통 람다를 많이 쓰는데 그 디터미넌트 람다 i-a를 0으로 만드는 그 람다의 근 그게 보통 이제 고유치로 나타났었죠. 그게 이제 고유치 문제에서의 고유치를 구하는 그 과정이었지. 그러니까 전달함수 분모의 근인 폴과 결국 상태방정식 매트릭스 A의 아이겐밸류는 결국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장에서 다뤘던 전달함수 모델은 이렇게 입력과 출력 사이에 전달함수를 결국은 표현한 것이었고 이게 2장이었죠. 3장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상태 공간 모델은 입력, 그렇죠? 출력, 그렇죠? 입력, 출력이죠. 근데 이걸 잘 구조를 보면 x 닷 이퀄 ax 그 비유. 그러니까 입력이 그죠? 입력이 B 매트릭스를 타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x 닷 이퀄 ax 비유니까 이렇게. 그래서 x 닷 이퀄 ax 비유라는 다이나믹스를 발생시키고 그러면은 그 출력은 여기서 스테이트가 발생해서 출력은 C 매트릭스, 출력 매트릭스를 통해서 결국은 Y라는 출력이 나오는 이런 과정이죠. 보통 이제 D는 보통 0인데 자꾸 이거 따라다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A를 갖다가 시스템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B를 인풋 매트릭스, 그 다음에 C를 아웃풋 매트릭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달함수 모델에서는 자 입력 S 도메인에서 입력과 출력의 말 그대로
전달함수인 분모 분자를 구하는 문제고,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입력 UT에 대해서 출력 YT를 발생시키는 그 구조적인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입력은 B라는 입력 인풋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 시스템에 시스템에 인가돼서 그 시스템은 x equal ax bu라는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결국은 스테이트를 막 발생시키죠. 그럼 이 발생된 스테이트는 C라는 출력 매트릭스를 통해서 Y를 내보낸다.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지. 예. 상당히 의미가 있죠. 전달함수 모델과 상태공간 모델은 각각 우리가 시스템을 바라보는 그 어떤 관점의 다양성을 제공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풋 매트릭스는 그 출입구, 입구죠. 어떤 입구. 집안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볼 수가 있고, C는 출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건 입구야, 입구. 입구라고 볼 수가 있고, 출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 이걸 구조적으로 뜯어보면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전달함수 모델과 상태공간 모델을 우리가 이제 구분지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질문 없어요?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뭐 네. 너무, 네. 너무 조용하다. 네. 자고 있는지 엎드려 있는지 내가 알 게 뭐냐 너희들 보이지 않으니까. 네, 아무튼 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장에서 사장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사장에서는 이제 그 전달함수 모델과 상태공간 모델로 주어진 그 수학 모델을 통해서 그 수학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응답을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장의 과도응답의 주제거든. 이걸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2장에서는 이렇게 전달함수 모델로서 시스템을 표현했고, 그러니까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응답은 이거죠.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제 우리가 1창에 부분무수로 쭉 나열해서, 그죠? 각각의 1창을 역변환해서 그 조합, 그죠? 이 조합으로서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응답 YT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럴 때 이제 그 응답은 결국 크게 자연응답과 강제응답의 어떤 합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자연응답이라는 것은 이 특성당식 DS 있고 0의 근이 결국 자연응답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건 뭐, 예, 여러분들 요걸 이해해야만 사장으로 수월하게 넘어가지.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예, 많이 부족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상태공간 모델, 우리가 지금 3장에서 상태공간 모델에서는 결국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렸는데, 결국은 이 여러분들 이제 x equal ax 플러스 bu라는 1차 열림위방의 1차 열림위방을 그 스테이트 이퀘이션 형태로 정리한 거죠. 요거의 솔루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예, 이 사장에 가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납득할 수 없는 면이 있죠. 지수 함수 위에 A 매트릭스를 짊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지.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exponential 0, 1, 마이너스 8 이렇게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거 시간 t. 아이고 참 잘 못하겠다. 이렇게. 아유, 여기는 지우개도 있던데 안 되겠다. 지우개 봅시다. 다시 한번 보면 이걸 보면 이제 여기 스테이트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xt equal exponential at. 근데 a가 매트릭스. 물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그 싱글 1차 비방이다. 그럼 이제 A 매트리스가 어떤 스케일러 A로 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익스포넨셜 뭐 마이너스 3t 그건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익스포넨셜 행렬 AT 지금 이런 형태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전개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솔루션의 폼은 뭐 이렇게 행렬을 보면 이렇게 0, 1, 뭐 예를 들면 2차 비방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형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이건 결국 이제 어떤 그 매트릭스로 2x2 이렇게 변환돼서 결국 요 네 개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이제 사장이 나오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 시스템 매트릭스, 시스템 행렬 A의 고유치가 결국 자연응답을 결정한다. 같은 얘기지. 시스템 매트릭스 A의 그 아이겐밸류나 특성 당식 ds 이꼴 0의 근이나 결국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왼쪽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바라볼 수 있잖아. 그렇다고 시스템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뭐 사람이나 뭐 뭘 바라볼 때 항상 앞쪽만 바라봤어. 근데 뒤로 가서 뒤를 딱 바라보면 또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또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학 모델이라는 건 그런 관점을 이해하는 거거든. 예,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게 시스템이죠. 그 피지컬 시스템이 있는데 그 피지컬 시스템을 전달함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상태 방정식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거야. 그죠? 예, 그게 이제 2장, 3장에서 말하는 수학적 모델링이란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모델에 따라서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결과는 같겠지. 그죠? 예. 전달함수를 통해서 얻은 그 솔루션이나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통해서 얻은 솔루션이나 결과는 같아야죠. 네. 뭐 수학 모델이 다르다고 솔루션이 달라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시스템은 시스템이니까 그 시스템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전달함수는 전달함수대로 상태 방정식은 상태 방정식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필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모델이 지금 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다 그런 얘기지. 이거 내가 너무 여유를 부렸다 또. 여기서 45분 내고 있네. 그 다음에 327절 비선형 상태 방정식의 선형화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2장에서도 펜들럼 모델 나왔잖아요. 같은 얘기인데 여기 이제 어떤 뭐 T라는 거 토크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 펜들럼 움직임으로 토크가 있을 수 있죠. 토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펜들럼 모션이 이렇게 일어날 텐데 어떤 임의의 세타 각에 대해서 자, 요 힌지 포인트 O에 대해서 이제 모멘트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M 이꼴 I 알파라는 시그마 M 이꼴 I 알파라는 회전 운동 방정식. 이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x1이라는 스테이트, 그 다음에 세타 닷을 x2라는 스테이트 베리애블을 정의하면 자, 또 1차 열림이방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이건 이제 이거 사인 x1 때문에 그 일종의 넌리니어 스테이트 비선형 상태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A 매트릭스라는 시스템 매트릭스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걸 선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2장에서 했지만 평형점에 대해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해주면 사인 세타는 거의 세타, 그러니까 사인 x1은 거의 x1으로 우리가 이제 근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세타에 대해서 2차 미방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세타를 y로 보면은 이렇게 또 입력 토크를 u로 본다면 동일한 2차 미방 형태로 우리 끌어낼 수가 있는 거지. 나머지 과정은 똑같지. 네. 그래서 펜들럼에 대해서 이제 운동 방정식 유도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어떤 그 고정축에 대해서 m 이고 y 알파라는 회전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회전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죠. 또 여러분들이 뭐 동력학을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럼 뭐 저기 병질 운동 방정식 어디 갔나요? 그런 학생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MX 닷, 그다음에 MY2 닷에 대한 병질 운동 방정식도 물론 끌어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거기까지 가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 문제에서 관심 있는 것은 이 세타의 회전 운동에 대한 그 운동 방정식만을 표현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비선형 상태 방정식을 역시 테일러 급수 전개에 의해서 우리가 선형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3장이 이 정도의 내용인데 뭐 상당히 내용이 간단하고 2장의 분량이 비하면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2장, 3장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됐다면 4장은 여러분들이 독학할 수도 있어요. 뭐 독학해서 그냥 숙제만 내세요. 이렇게 해도 별로 지장이 없다는 거야.
뭐 근데 물론 다음 주에 사장 진도를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숙제 2장 3장 숙제 호목을 하면서 그 이해를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은 뭐 거의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질의응답을 내가 받겠다고 했잖아.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